시작합시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2번부터야. 2번부터 1번 아니야. 1번 버릴 거야. 됐죠? 리미트와 시그마가 등장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되는 게 리미트라고 하는 기호는 극한에 대한 기호고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는 일단 더하는 합을 해주는 기호일 거라고. 그렇겠죠? 근데 이거를 둘이 섞었다? 이게 나오는 유일한 문제가 딱 하나가 있어. 바로 무한 등비 급수라는 단원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것 중에 이런 형태의 그림 나오는 거 있었죠? 뭘로 풀어? 1-r분의 a로 풀어주죠. 이걸로 푸는 단원이었어.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딱 한 번이 더 써요. 그게 바로 얘야. 근데 지금 얘는 보면 알겠지만 이미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문제랑 다르잖아. 그치? 왜냐면 그림 자체가 되게 기하학적인 문양을 띠고 있다는 사실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모양 자체가 보여주는 게 달라. 그래서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못 알아봐서. 이게 80%야. 근데 이 문제를 알아보는 학생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챙기고 있어. 근데 못 알아봤는데 문제 푸는 방법을 못 챙겼다? 이거는 뭐 자기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방법을 소개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 해줘야 되는 거는 내가 항상 문제를 맨 처음에 더 알아봐야 된다는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 사실. 근데 그거의 선을 넘는 수준이야 얘는. 시험에 나와도 못 풀어. 그 얘기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주도록 한다고. 자, 갑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가 여기는 n제곱분의 1을 이 괄호에 있는 이 친구에다가도 하나 주면서 바깥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그런 모양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바뀌는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필수예제 2번 중에 2번의 1번과 2번의 2번은 차이가 엄청 난데 이 1번은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 어차피. 자, 이때 우리가 정리할 것은 바로 우선 치환입니다. 자, 치환은 x값을 이런 방식으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치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K를 포함을 해줘야 돼. 근데 그 모양은 이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상 눈에 꽤 많이 띌 수 있게끔 준단 말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깥에 쪽에 항상 이런 식으로 n분의 1 하나가 덩그러니 있어야 돼. 물론 n분의 숫자가 있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x를 뭘로 치환하면 돼요? 1 더하기 n분의 2k로 치환을 하면 돼. 됐죠? x값으로 치환을 하자마자 이 앞에 대괄이 부터가 붙어요. 그게 이 대괄이가 a야. 보이죠 여기? 이거 지금 올려준다고 얘기를 했잖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돌려봐야 될 거야. 이거 겨울방학 때 여름에 특강할 때도 엄청 중요하게 다뤘었던 부분이야. 근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고 어찌 보면은. 자, 그럼 간다. 자, 이 모양 똑같이 맞출 거잖아. 1 더하기 n분의 k 쓴 다음에 이 파랭이가 그대로 어디로 와? 여기로 오시면 돼. 근데 원래랑 똑같아지려면 이 앞에 대괄이가 뭐여야 될까? 몇에서 빼야 얘가 돼? 기다리지 마. 빨리 해. 몇에서 몇을 1을 빼야지 얘가 돼. 눈 왔다 갔다 해.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몇에서 1을 빼야지 얘가 되냐고. 이걸 지금 몇 번을 물어봅니까? 3이 되겠죠. 그럼 이제 뭐를 정리했어? 치환해서 구간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간은 몇부터 몇까지야? 다시 파란색. 얘부터 얘까지가 돼요. 그럼 그대로 인테그랄 적어주고 1부터 3까지 일단 체크를 먼저 해줍니다. 됐죠? 이때 2번
확인 작업이 한 번이 더 있어야 합니다. 자, 확인 작업은 원래 식의 형태에서 치환한 이 친구 대상에다가 앞에 있는 부터를 가리고 뒤에 있는 K를 가려. 그럼 뭐가 남아? 뭐가 남아? 시간 없어. 빨리 해. n분의 2가 남죠. n분의 2가 그대로 남지. 그게 무조건 뒤에 있어야 돼. n분의 2 있어?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해? 앞에. 위에 뭐가 필요해? 2가 필요하잖아. n분의 2가 필요하다니까. 그럼 2분의 1을 하나 앞으로 깔아주면 돼. 그럼 다시 한번 방금 얘기한 치환한 친구에서 1 가리고 K 가린 친구가 있는 거 맞지? 그럼 됐어. 끝났어. 그러면은 n분의 2가 밖에 있는 이 뒤에 친구가 dx로 바뀌어. 그리고 앞에는 2분의 1이 있었고 x 치환했잖아. 그럼 치환한 거 돌려주면 돼. 끝. 됐죠? 자, 지금 방금 한 거를 일단 기준점으로 문제가 나와야 뭘 하든 말든 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됐죠? 자, 다시 2번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시그마 여기 정리하는 건 여기 이상은 안 해요. 경수 보면 알겠지만 나는 이 이상을 풀어주지 않아 절대. 왜냐면은 여기 이상은 다른 문제라는 거야 결국은. 그지? 이거는 본인이 계속 해결해가서 정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3학년이 돼도 마찬가지야. 여기 이상을 건드려줄 이유가 없어. 왜냐면은 이거를 계속 해결을 해야 돼. 근데 보면은 어느 정도 중간에 테스트를 해보면은 안 하는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엄청 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 연산을 할 때 바로 들어가는 속도가 엄청나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면은 속도가 엄청난 걸 아는데도 굳이 관리를 안 할까? 이거 말고도 할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 정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여기까지.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봐요. 일단 리미트가 나왔어요. 지금 모의고 사용이 아직 안 들어갔지만 자, 일단 뒤쪽에 더하기 땡땡땡이 나왔죠. 이건 무조건 뭘로 바뀐다? 시그마로 바꿔주셔야 돼. 여기서 시그마로 못 바뀌는 거는 수원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 수원 부분이 안 되는 거는 뭐 따로 정리를 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갑니다. 시그마 그대로 K는 1부터 N까지. 일단 그대로 모양 그대로 N제곱분의 1이 있는 상태고 여기 있는 친구를 더한 거잖아. 그럼 그대로 가보자. 어떻게 돼? K 곱하기 2의 N분의 K제곱이 되겠죠.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돼야 1는 거, 2는 거, 3는 거, n는 거까지. 됐죠? 뒤쪽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까 뒤쪽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 n분의 1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n을 하나 뒤쪽으로 넘겨준 거야. 그럼 모양이 얼추 완성이 됐죠? 얼추 완성이 됐지? 그럼 뭐 할 거야? 방금과 똑같은 방법대로 다시 필기합니다. 치환이 들어갑니다. 자, 치환 형태는 어떻게 들어갈 거다? a 더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a k꼴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k가 있는 친구를 치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모양은 리미트가 시그마가 있을 때 모양 정리를 해볼게. 뒤쪽에 n분의 1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 친구도 건드릴 수 없잖아. 근데 얘가 n분의 k 모양으로 바뀌겠네. 그럼 뭐가 반복된다는 느낌이 보이죠? 뭐야? 너네 너. 니네가 문제네 지금. 갑시다. x를 n분의 k로 치환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을 따라가자는 거야.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숫자가. 뭐가 붙어 있어? 0이죠. 그러니까 0부터야. 그럼 0부터를 뺐어. 그러면 여기 몇이어야지 얘가 돼? 1이 되겠죠. 됐죠? 1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인 거잖아. 그럼 구간이 설정이 됐어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치환한 친구에서 앞에 대가리 가리고 K를 가리면 n분의 1인데 뒤에 있는 거 확인됐죠? 확인됐죠? 그럼 그게 dx로 바뀌어요. 이제 치환한 거 그대로 해주면 돼. 뭐야? x 곱하기 2x제곱 끝. 뭐예요? 부분적 분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생각보다 좀 영리하게 해줘야지 되는 게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미 진도는 진행이 됐어. 그지? 그러니까 잘 안 돼도 아예 제로인 게 아니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다 똑같아 이거는. 항상 내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6, 5, 4 이 딱 세 개 등급이 제일 많단 말이야. 6, 5, 4 등급이. 근데 이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조금만 하나만 더 맞아도 거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근데 그 앞을 한 번에 빡 뚫어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비슷비슷해. 조금 더 유형이 뭐가 더 잘 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야. 사실상 보면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못 푸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응? 근데 여기까지 질문인 것과 여기까지 풀었는데 얘를 질문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얘기잖아. 그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자, 이제 또 똑같아지는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 읽어봤더니 뭐하래? 3번에 1번. 뭐하래? 문제 테마가 뭐야? 테마가 뭐야? 둘러싸인. 누구랑? 이 그래프랑 X축이랑 둘러싸인. 둘러싸인이면 뭐 해줘? 수초에서 다 하던 거잖아. 둘러싸인 나면 뭐 해주기로 했어? 뭐 해줘? 여기 뭘 구해줘? 뒤쪽. 교점을 먼저 구해주자고 했죠. 뭐 하고 있습니까? 이 sin x가 0이 되는 x 값을 구하시면 돼. 그 교점이 뭐가 돼?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대체 여러분들은 수투에서의 적분 파트 부분을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고 있냐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문제를 내가 짚은 다음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화나서 그런 거 아니야? 열받아서 그렇지. 내가 문제를 짚어서 물어봤는데 질문이 안 나오는 건지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솔직히 판단도 안 돼. 근데 그래도 대답할 수 있을 때는 대답하는 척이라도 보였으니까 지금은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럼 이제까지 수투의 내용은 어떻게 풀고 있냐는 거야, 문제는.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되게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이번에 점수가 어떻고, 그러니까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 점수 한 번이 니네 뭐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물론 점수를 좀 잘 받아서 좋은 학교가 좋아.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쌤은 문제를 풀어줄 때 항상 문제를 푸는 내용 자체에 그렇게 신경 안 쓰잖아. 제일 중요한 건 뭐로 해? 문제 조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수투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수투도 문제를 안 읽고 풀고 있다고. 그럼 과연 수투에서 미분 부분도 문제를 읽고 풀고 있을까? 미분은 읽고 푸는데 적분만 안 읽고 푸는 것 같아? 절대 아니야. 이걸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 된다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너희 학교에 있는 주변의 모든 친구들도 다 그렇게 공부 안 해. 그렇게 하는 친구들 정말 손에 꼽아. 그게 1등급, 2등급도 애매해, 솔직히. 그냥 외워서 푸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야. 늦게 보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만 하자는 거야. 그것만 하자고. 오늘도 좀 이따가 나옵니다, 일단. 그래서 둘러싸인이 나오면 뭐해서 일단 교점을 먼저 구해줘.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 교점을 구간으로 쓸 거예요. 교점 구하면 그 다음에 뭐 해줘? 개형을 그려야지. 개형을 그려주면은 x축과 2파이까지니까 이렇게 생긴 최대가 2고 이 친구예요. 그러면 그래프에 교점을 나왔잖아. 어차피 0과 파이와 2파이가 되겠고. 그럼 둘러싸인 넓이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2사인에서 빼기 0 dx 플러스 인테그랄 파이부터 2파이까지 마이너스 2사인 x 0 빼기 2사인 x dx 끝.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질문이 쌤 저 둘러싸인이라서 연립을 했는데 저 삼각함수를 가지고 방정식 못 풀겠어요. 로그를 가지고 못 풀겠어요. 이렇게 질문이 세분화가 돼서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에 와가지고 솔직히 다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야매로 그냥 떼워야 돼. 방법이 없어. 그렇게 한 다음에 겨울방학에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또 돌아온다는 거야, 문제는. 근데 이게 수투에서도 발목을 잡는데 우리는 미적에서도 발목을 잡잖아. 아니 기하를 하든가. 근데 기하는 더 심해. 이 문제 읽고 푸는 게. 다시 가볼게요. 밑에 대답하셔요. 곡선과 y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뭐 해줘? 둘러싸인 넓이 구하래. 뭐 해줘? 교점을 먼저 구해줘. 교점을 구하려고 봤더니 y는 ln x 플러스 1은 ln 그래프를 왼쪽으로 이동한 친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되면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로 발생을 할 거예요.
y축 및 두 친구인 y는 ln-3이라고 하는 y는 ln-3이라 y는 ln3이라고 하는 이 친구랑 둘러싸인 친구래. 그러니까 둘러싸인 넓이가 여기겠죠. 여기겠고. 그렇죠? 뭐 구하면 되겠네. 좀 짜증나게 생기기는 했지만. 근데 로그랑 정말 친한 친구 하나 있잖아. 누구야? 로그랑 친한 친구. 지수가 있죠. 내가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이번에 y는 2의 x제곱을 1만큼 내려준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지금 이 친구처럼 원점을 이동한 친구가 되긴 하지 않을까? 됐죠? 됐어요? 그때 얘가 y는 ln3이 되려면은 이 친구는 x값이 몇이어야 돼? x가 몇? 2여야 되죠. 그럼 여기는 2 콤마 몇을 지나? 넘어갔더니 2 콤마 2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지날 거 아니야. 그죠? 됐나요? 얘 넓이 아니야? 저기도 똑같이 맞춰가지고 y값이 마이너스 ln3이 나오려고 하면은 x값이 결국은 마이너스 몇이냐? 3분의 1이어야 되니까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여야 될 텐데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에 그 친구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가 결국은 이 친구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어디니? 이렇게 생겼을 때니까 여기에서 빼주면 되겠네. 그럼 반대쪽은 그럼 거꾸로 됐나요? 즉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역함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가지고서 로그를 그릴 때는 로그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적분을 배우면서 로그 파트는 어때? 되게 까다로운 접근법 중에 하나였잖아. 그죠? 되게 까다로운 접근법 중에 하나였어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로그를 가지고 정리를 할 바에는 지수로 하는 게 낫다는 거야. 넓이를 구할 때는. 요거까지 일단 둘러싸인 넓이를 공략하는 건 동의를 하고 한번 갈게요. 그럼 여기부터 또 다시 같은 맥락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 지금 보이는 직선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했는데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면 그래프를 모두 다 그려야 돼. 그럼 질문이 바뀌는 거야. 쌤, 이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가 질문이 된다는 거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면 돼.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x, 그러니까 밑에 있는 루트 x 빼기를 못 그리겠어. 그래도 2분의 1x를 그려야 돼. 2분의 1x 못 그리겠어. 그럼 y는 0이라도 그려야 된다는 거야. 그린 다음에 문제를 또 봐야 되고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배우는 수학 공부에서는. 자, 그러면은 맥락들이 다 비슷비슷해지죠. 넓이가 지금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가지고 0부터 k까지 적분하면 뭐겠어? 0이 되겠죠. 됐죠? 지금 우리 수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좀 이따도 다루긴 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똑같은 맥락이 됩니다. 수투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야. 이 친구의 역함수를 가지고 얘기를 한대.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래. 근데 역함수는 이 주어진 그래프의 역함수는 뭐의 대칭이다? 바로 y는 x 대칭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친구로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원래 함수랑 y는 x와 둘러싸인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2배를 때려주자. 이것도 그래프 그려보고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됐죠?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경수 여기 숙제 없는 거 아니야. 그대로 똑같이 다 나갑니다. 당연히. 자, 여기도 봐봐요. 이제 fx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나갔던 내용이야. 내가 여기서 fx와 gx를 따로따로 그릴게. 자,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fx를 이렇게 그려봅시다. 0부터 1까지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보자.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이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요만큼이 되겠죠? fx가 이렇게 있으니까. gx는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y는 x 대칭이면 이렇게 생길 거고. 됐죠? 자, 그래프를 조금만 수정할게.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고 하자. 그럼 얘도 그래프가 이렇게 갔겠죠? 이 원점을 지나게 하자고. 원점을 지나게. 잠깐 좀 바꿀게. 다시 그린 것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0부터 1까지 둘러싸인 빨간색 넓이가 됐고 이 친구는 0부터 무리수 1까지 둘러싸인 요만큼의 넓이가 됐다는 거지. 됐죠?
그럼 이 친구의 넓이는 얘고 이 친구의 넓이인데 근데 봤더니 얘는 1, 몇 지나나 함수값에다가 대입을 했더니 어때? 1, 무리수 1을 지나고 그러면 역함수 똑같이 무리수 2, 1을 지나니까 결국은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이 친구 어때? 수초랑 다른 게 없지 하나도. 유형은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과들도 있긴 하지만 내가 이 타이밍에 딱 이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문과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야 사실. 왜냐면은 미적분에서 사용하는 추가적인 공식을 외우는 그 순간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 말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물론 사용하는 기술이 조금 더 어렵기는 하겠지만 근데 다른 과목에서 그만큼의 득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잘 생각해야 돼. 지금 현재에서. 왜냐면은 지금쯤 슬슬 이제 내가 이거 3학년 때 못하겠어 한 다음에 바꾸는 친구들도 나오거든. 근데 외워졌냐 안 외워졌냐의 싸움이야. 넘어갈게요. 요거는 밑에 예제 문제 활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를 내가 이걸 풀어주는 게 훨씬 낫거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를 할 거냐면은 아까 첫 번째 그게 문항이고 두 번째는 이 문제입니다. 자, 일단 푸는 걸 먼저 보여줄게. 이 문제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간다. 이거 원래 X축, Y축 이렇게 그리는 거를 조금 돌려서 그린 것 뿐이야. 이렇게 그린 것 뿐이야. 됐죠? 자, 그 상태에서 제발 똑같이 해요. 이건 문제를 읽는 타이밍도 정해져 있어. 자, 간다. 이 친구, 지금 주어진 이 빨간색 그래프 위의 점의 X좌표 얘를 X로 놔. 그럼 이 점의 Y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대입해야 되겠지. 그럼 이 점이 X, 루트 사인 X가 돼. 일단 점을 만들어냈죠. 그럼 바로 이 길이가 발생을 하지. 그럼 이 길이가 몇이야? 루트 사인 X가 되겠죠. 길이가 나왔어. 그럼 바로 문제로 가. 그럼 이 도형이 뭐래?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되겠죠. 이거야.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A였잖아. 그럼 넓이를 바로 때려. 4분의 루트 3 사인 X가 되겠지. 됐죠? 됐죠? 이제 다 끝났어. 자, 다시 원래 그래프로 가서 인테그랄 한 다음에 여기 맨 끝부터 맨 끝은 그대로 구간으로 설정해. 그리고 dx 때리면 돼. 끝.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보는 타이밍의 순서까지 정해져 있어. 절대 변하지 않아. 나오면은 3점으로 나와요. 4점짜리로 나올 수가 없어. 이제까지 그런 이례적인 일은 없었거든. 요번에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추세가 요즘 정시가 확실히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좀 더 어려운 킬러 문항의 문제보다 조금 중간 단위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맨날 강조하는 문제를 읽고서 천천히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서 길게 들어가는 문제들이 조금 더 요즘 트렌드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바뀔 수는 있지만 이 기본 틀은 변하지 않아. 익혀야 되고 분명히 보는 순서 여기서 정리해서 X 잡고 문제 가서 무슨 도형인지 본 다음에 하는 작업은 똑같아요. 그럼 방금 전에 1번 문제를 내가 넘어왔잖아. 그걸 넘어온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서 보면은 넓이를 구해. 그러니까 만약에 도자기가 이런 식의 모양을 띄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도자기가 이 곡선이 움직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이 단면에 대한 넓이 값을 S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 단면의 넓이에 대한 공식을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넓이의 값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은 이 친구의 부피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 문제의 예제 밑에 거를 답지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너 답지 나 못 받았는데 네가 갖고 있어? 답지 내가 다 주지 않았어? 끝까지 있잖아. 다 줬는데 저번에? 나 답지를 안 줄 리가 있어. 뒤에 있다고? 그 뒤에까지 끄는 건데? 나 안 줬는데 너 어디가?
한번 볼까요? 없어? 있어요. 다시 주면 돼. 그래서 여기 전번은 이거 놓치고 가면 안 돼. 내가 놓치고 가라고 냅두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를 냅두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위에 특별히 얘는 마찬가지야. 내가 항상 문제를 꼭 넘어가는 이유는 다 존재하는 게 얘를 해준다고 밑에 게 영향이 없는 문제들은 내가 잘 안 해주려고 해.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다 해주잖아. 왜? 이 문제를 풀면은 파생하는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가능한데 얘는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은 세 개를 다 본다고 생각하셔야 돼. 사실상. 저거 하면 어차피 녹화되니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공식은 충분하게 나오니까 보고서 옮겨 적으셔도 되고, 지금 안 적어도 되겠죠? 저걸로 보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좀 크게 적으세요. 자, 근데 문제 뭐라고 나와 있어? 움직인 거리라고 나와 있죠. 됐죠? 쉽게 얘기하면은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매개 변수의 형태로 나왔을 때는 미분하고 미분한 친구를 제곱해서 우리 피타 쓰는 것처럼 거리 구하는 것처럼 한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하면 돼요. 언제? 움직인 거리일 때. 다른 설명 없어. 그냥 이건 니네가 외우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자, 다시 이번엔 곡선의 길이입니다. 똑같아. 미분, 미분, 제곱, 제곱 더해서 근호 씌운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하면 돼. 근데 쌤 매개 변수로 안 나오고, 매개 변수 어떤 타입인지 알죠? x는 뭐뭐뭐 t, y는 뭐뭐뭐 t가 아니라 그냥 fx가 나오면요, 그럼 그때는 1 더하기 f'x의 제곱을 루트 씌워서 정리하시면 돼. 이거는 문제 자체가 공식밖에 없어요. 왜냐? 이거는 패스 푸시고, 자 볼게요. 문제 딱 봐봐. 맨 마지막에 뭘 구하래? 뭐 구하래? 움직인 거리 구하래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 미분, 미분. 됐죠? 제곱, 제곱. 그리고 더해. 그 다음에 루트 씌운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계산하면 돼. 됐죠? 왜? 움직인 거리는 그렇게 구하는 문제야. 다시. 곡선의 길이를 구하래. 어떻게 해? 미분, 미분, 제곱, 제곱, 더해. 루트 씌운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해주면 돼. 끝. 매개 변수로 나왔을 때는. 근데 매개 변수로 안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 1 더하기 미분. 됐죠? 다시 할게. 미분. x에 대해서 미분. 그 다음에 제곱해. 됐죠? 그 다음에 1을 거기다 더한 다음에 근호 씌우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접근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공식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거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럼 다시 보여줘. 이거 필수인지 몇 번이죠? 응? 아, 몇 번인지 몰라서? 곡선 곡선이 5번. 5번 없어요. 어? 진짜? 네. 5번만 없어? 네. 역시 없어. 아, 말을 하면 되지.